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담당한 문화도시 사업단의 도시균형발전과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에 집중되던 수사의 초점이 성남시로 옮겨가면서 결과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검찰은 특히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와 사전에 확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배당금 외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와 SK증권에 투자한 천화동인 멤버에 배당한다는 협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중인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 회의실 앞에서는 대장동 원주민이 찾아와 자신의 터전을 대장동 개발로 강탈당했다며 하소연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기도 국감 요구 자료가 벌써 4천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도 고유 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감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 철회와 개인신상 공격, 추측성 질문 등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반영해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개청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10월 개청한 인천경제청은 갯벌에서 글로벌 도시로 무에서 유를 만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둬 도시개발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해 9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액이 134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액 186억 6,400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72.2%를 차지해 투자 유치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를 유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협력 창업 클러스터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송도에 오픈해 주목받았습니다. 또 생명과학 분야 글로벌 기업인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등의 송도 입주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개장 20년이 지나며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돼 거래 물량과 이용객 감소를 겪고 있는 인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이 2024년부터 시설물 현대화 사업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2021년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 사업비 589억 원의 30%인 1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총과물동 중축과 구근류 경매장 신축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인천시는 기본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께 착공할 예정이며 도매시장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4단계 순환 방식으로 약 2년간 단계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왕 초평지구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이 들어섭니다. 의왕시는 어제 김상돈 의왕시장과 의왕 스마트시티 민현기 대표, 도의원, 시의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과 초평지구 현장에서 동시에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지난해 6월 의왕 초평지구 자족시설 용지 개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6,2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약 8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의왕시는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3년 내 첨단 산업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600여 개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수도권 최저기온이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10월 중순 날씨 중 64년 만에 최저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코트나 얇은 패딩까지 준비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달라졌습니다. 수도권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요. 오랜만에 거리 곳곳이 북적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연진 아나운서의 주말에는 코너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엔 시간입니다. 지난 7일 남북 평화교류의 상징인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강 전망대에서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민족의 상처를 간직한 채 유유히 흐르는 조강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강은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까지 세 줄기의 강이 모여 서해로 흘러드는 곳인데요. 조강 주변은 예로부터 물류와 상업이 발달했던 풍요로운 땅이자 외세 침입을 피해 한양으로 가는 격전의 골목이기도 했습니다. 조강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에서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중립수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후 50년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이자 번식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픈 역사와 풍요로움이 공존하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김포의 새로운 바람, 평화의 돛을 올려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문화,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평화와 문화, 미래를 테마로 한 평화생태 전시관과 개성 고려황성 유적 VR 체험관, 북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조강 전망대,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야외 공연장이 마련돼 있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생태공원 개관을 기념해 오는 12월 말까지 관람객들을 위한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입장료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성 고려황성 유적인 만월대와 선주교 등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 있는 VR 체험도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주말엔 한강하구의 오랜 역사와 먹먹한 풍경이 담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해 잠시 역사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죠? 가을색이 완연해진 요즘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독서를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소개할 도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베스트셀러, 저자 리상룽의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리상룽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말하기로 인생의 성공을 이끈 표본이자 평단의 찬사를 받은 영화감독, 밀리언셀러 작가에서 카오네충이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한 성공한 CEO인데요.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말하기의 모든 비밀을 이 책 한 권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풍부한 사례와 저자의 실제 경험이 담긴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 책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말엔이었습니다.